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과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까지 양차 대전을 다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런 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의 과정 이런 개념보다는 어찌됐든 1차 세계대전으로 집중을 했을 때 이 양차 세계대전이 가져다 준 여러 가지의 결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바로 뭘 배울 거냐? 1차 세계대전 뒤에 일어난 이런 여러 가지의 변화들, 우리 이런 것을 가르쳐서 이제 민주주의가 확산되었다, 퍼지게 되었다라고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따로 지난 시간처럼 뭐 PPT 강의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올판서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여러 가지의 변화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다 유럽 중심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유럽 중심이 어떻게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변화가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알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1차 세계대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이전 아니에요. 어찌됐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루어진 커다란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커다란 전쟁 이후에는 유럽 각국들의 변화들이 아주 특색이 있는데요. 그 특색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화정입니다. 1차 세계대전 직전에는 당시 유럽에는 뭐 입헌 군주제정 국가도 있었지만 수많은 왕정 국가들이 많았습니다. 즉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정치체제인 왕정이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차 대전 이후부터는 이제는 왕정이 다 폐지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왕정이 거의 다 폐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왕정이 폐지되면 이제 새로운 정치체제가 등장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뭡니까? 공화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공화정이란 게 뭐냐면 공이 무슨 공자야? 다수 공자예요. 한마디로 다수가 다스리는 정치체제를 우린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유럽 각국들이 공화국이라는, 공화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체제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의회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의 헌법들이 만들어지면서 공화국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공화국의 대표적인 나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이 독일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터키 공화국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여러분들이 1차 세계대전을 저한테 공부했다면 이건 이미 알 수 있을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직전에 독일이 항복했잖아. 독일이 항복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독일 내에서 반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반란이 뭐예요? 이 혁명 세력들이 독일 제국을 멸망시키려는 그런 전복 세력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독일이 대표적으로 독일 제국이 아니라, 독일 왕국이 아니라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새로운 나라가 건국돼요. 그 새로운 나라를 가리켜서 우리는 무슨 공화국?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게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제정된 대표적인 헌법이 있어요. 우린 이 헌법을 똑같아요. 무슨 마르 헌법?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한다는 사실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이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 바이마르 헌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마르 공화국이 왜 제가 다른 색깔 펜으로 했냐면 전 세계 최초로 가장 민주적인 그리고 가장 시민혁명의 가치를 잘 내세운 이 헌법의 보장 가치가 이 바이마르 공화국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선구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터키 공화국은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이 터키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이 터키 공화국은요, 이 터키 공화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서아시아의 가장 강력했던 제국, 비록 이빨 빠진 호랑이였지만 바로 무슨 제국이었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 터키 공화국이 원래는 무슨 제국이었어요? 오스만 제국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분열이 되고 해체가 돼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나라들 중에 각각 독립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몸체가 바로 터키가 되는 거고 오늘날까지 터키는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독립국들이 등장합니다. 1차 세계대전 뒤에는 독립국들이 등장해요. 근데 이 사실을 우리가 예전에 배웠잖아. 어디서 배웠어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가 체결되고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주요 내용은 바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기억나세요? 아이고야,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뭡니까? 모든 식민지인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식민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이 민족 자결주의에 의해서 실제로 수많은 독립국들이 탄생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점이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독립국들이 그냥 등장한 게 아니야. 승전국의 식민지만 아니면 패전국의 식민지만. 그렇죠. 뭐예요? 승전국이야, 패전국이야? 패전국의 식민지만. 패전국의 식민지만 이렇게 독립이 허용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렇게 독립국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던 주의가 무슨 주의예요? 써볼까? 우리 친구들, 민족 자결주의가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요. 좋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공화정도 만들어지고 수많은 독립국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독립국들의 가장 큰 맹점은 패전국 식민지만 독립을 했다는 거, 승전국 식민지는 허용이 안 됐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죠. 아이고야, 이게 바로 뭡니까?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대부분이 이제 무슨 선거가 확립이 되나? 보통선거가 확립이 됩니다. 보통선거. 이 보통선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보통이란 뜻이 뭡니까? 그냥 일반적인이란 뜻을 갖고 있죠. 즉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보통은 이 대상이 보통이란 얘기예요. 즉 이제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그죠?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남녀들은 선거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가르쳐서 우리는 보통선거라고 하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이 아무리 성년이 되었을지라도 이 선거권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이 보통선거가 확대가 되면서 여성에 대한 참정권 역시 확대가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 뒤에서 배울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또 4번이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인 개념인데요.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경제가 호황이 돼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당시의 주류 사상이었던 자본주의 사상 역시 확대가 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아까 여성의 참정권은 보통 선거 확대랑 연결시켜서 강의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가 된 이유는 뭘까요? 이게 또 시험에 나온다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가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예전에 1차 세계대전 때 쌤한테 배웠을 거예요. 1차 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도중에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노동에 어떻게 했어요? 전쟁에 간접적으로나마 참여를 했다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참정권 운동이 격화가 되고 이들에게 보통선거가 확대가 된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이 여성의 참정권 확대가 유럽 국가들마다 다른데 뭐 미국이든 영국이든 뭐 독일, 프랑스 이런 국가들을 보면은 대개가 1910년대에서 뭐 좀 늦게는 1920년대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구 선진국의 경우고요.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여성의 참정권 확대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는 독립의 시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좀 늦어진 것 같은 경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이후에야 와서야 여성의 참정권이 확대된 케이스도 있고요.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는 여성의 참정권뿐만 아니라 이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또한 확대가 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네. 대표적인 기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국제노동기구가 있습니다. 써보세요. 국제노동기구. 이 국제노동기구를 알파벳으로 ILO라고 하는데 뭐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ILO라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기존의 이 노동자들은요, 이 1차 세계대전 이전의 노동자들에 대한 이런 법이라든지 그들을 구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장비가 없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2021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입장으로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주 어떻습니까? 주 40시간, 그죠? 하루에 8시간.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어떻습니까? 국가가 지켜주고 법률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20세기 초 땐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아직 그런 게 없었다는 얘기야.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국제기구로서 이런 만들어졌던 대표적인 단체가 국제노동기구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인데요. 이 미국은 좀 중요하니까 가볼게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듭니다. 이 법이 바로 무슨 법? 네, 와그너 법이에요. 이 와그너 법은 뭐냐면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이 노동 3권이라고 해서 뭐 단결권이라든지 그죠? 뭐 단체 교섭권 이런 여러 가지들의 권리들이 있거든요. 이거 다 바로 뭐예요? 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또 알아보자면 뭐 최저임금제라든지 그죠? 네. 노동자들에 대한 법적 휴게 시간이라든지 이런 그런 복리후생적인 개념, 노동자에 대한 권리가 여러 가지로 법적으로 보장된 시기가 바로 이 미국의 와그너법을 통해서 보장됐다는 거.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1차 대전 이후는 이런 식으로 공화정이 생겼나 보다. 뭐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독립국이 등장했지만 패전국의 식민지만 허용됐나 보다. 보통선거가 확립됐나 보다. 아이고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했네. 그러면서 여성의 참정권도 확대되고 노동자들의 권리도 확대됐나 보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는 게 좋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이번 단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문제를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 문제 1.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독일이란 나라는 무슨 헌법을 통해서 무슨 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졌다? 아이고야. 바이마르 헌법이 만들어지고 이거랑 똑같은 국가인 바이마르 공화국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얘기했죠. 가장 민주적인 헌법. 그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야 왕정이었어? 아니 무슨 소리야. 다수가 다스리는 정치체제잖아. 공화정이 만들어졌다고요. 자, 역사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성의 참정권 운동은 무슨 과정에서 이 여성들이 이 노동자로 많이 참여했다고요? 1차 세계대전 과정에서 활발히 진행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확대가 주가 이루어졌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 법이 바로 무슨 법이에요? 무슨 법? 와그너법이 되겠습니다. 와그너법을 제정해서 노동자들의 권리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어때요?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흐름식으로 이 단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워서 볼 단원도 있는데 이 단원 역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